안녕하십니까. 어크로스입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에 초유의 파장을 던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이 금액은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외환 시장이 흔들리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요구의 배경, 환율 급등의 진짜 이유, 한국 정부의 딜레마,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한국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요구를 받은 것과 비슷한 논리로 한국에도 거액 투자를 요구한 겁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흐름입니다. 지난 9월 한국의 전체 수출은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강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입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액 약 4,200억 달러의 84%에 해당합니다. 이 돈이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급격한 변동은 기업과 가계의 외채 상환 부담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 대부분이 투자자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화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기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미 협상 균열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은 합의문 없는 회담으로 끝났고 이것이 오히려 미국 압박의 근거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요구 조건입니다. 한국이 투자 원금을 전액 부담하지만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선불 요구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경고합니다. 첫째, 25% 관세 폭탄.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둘째, 한미 통화 스와프. 단기 유동성 위기를 막을 수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셋째, 분할 납부 협상. 10년에서 20년 분할 납부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미국 언론에서도 뜨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기만했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정치 종교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친미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간접 투자라 선방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 외신은 실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협상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 시장 불안 확대, 환율 변동성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미 관계의 구조적 균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제2의 IMF 가능성 시나리오와 현재의 딜레마를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중대 위협입니다. 과연 지금의 위협이 제2의 IMF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IMF 사태와 현재 위협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본질은 상환 능력의 붕괴였습니다. 단기 외채는 급증했지만 외환 부유액이 바닥나 상환할 돈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4,2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경제적 유인보다는 정치적 요구에 의한 강제적인 외화 유출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재현 시나리오와 금융 도미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요구한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어떤 금융 도미노가 발생할까요?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 자금 회수를 유발해 외화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환 시장의 불안은 금리 폭등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연쇄 부도를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환율 폭등은 수출 주력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시켜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대 위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적극 활용해 시간 벌기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시장의 심리적 안전판을 제공하여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액을 최소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의 분할 납부 협상을 관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주권과 국제 신인도를 시험하는 중대 위기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경제 주권을 지키는 마지노선은 어디일까요? 이번 협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크로스였습니다.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